2011년 9월 어느 날 리양시의 한 경찰서로 한 여성이 뛰쳐들어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거기에 다른 여자들도 더 있어요. 여자와 함께 급히 찾은 인근의 한 아파트.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외관과는 달리 지하에는 감옥으로 개조된 지하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 3명의 여성이 갇혀있던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그녀들의 존재와 함께 2011년 중국을 경악해 만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의자 혐의는 고의 살인, 강간, 집단 매춤, 불법 감금, 마약 제조, 음란물 유포 등입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리하오. 리양시 품질 및 기술 관리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건데요.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가려진 엽기 행각도 아내에겐 야간 업무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지하 감옥.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납치한 여성들에게 폭행과 강간을 일삼았고 그러던 2011년 9월 많은 돈이 필요했던 리아오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한 여성이 탈출했고요. 경찰에 신고하며 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이 말이 그냥 딱 맞는 인간이네요.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잔혹한 양면성. 완벽한 공무원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이번엔 4위를 봅니다. 수취인 불명 그 섬의 미스터리. 캐나다 세일리시 해안의 제다이아 섬을 찾은 한 가족.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비명 소리. 이 가족이 발견한 물체의 정체, 말 그대로 잘린 발이었습니다. 당시 제다이아 섬을 찾은 가족이 발견한 운동화는 양말을 신은 남성의 오른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 인근의 가브리올라 섬에서도 또 다른 남성의 오른발이 발견되더니 무려 12년 동안 운동화를 신은 잘린 발이 18개나 발견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의아하고 미스터리한 점은 발견된 발은 딱 복숭아 뼈 위치까지 잘려져 있었으며 운동화를 신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아우, 웬일이에요. 이게 우리 저 한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복숭아 뼈까지만 잘린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운동화 신는 발들이 막 18개가 발견했다고요. 다리도 못 건널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캐나다 연방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잘린 발들이 혹시나 근처에서 풍랑을 맞은 어부나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라고 추정해서 일일이 DNA 조사도 해봤지만 대부분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잘린 발이 나타나는 공포의 해변. 영화한다면 캐스팅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제가 2개 남았고요. 한 기자님은 하나입니다. 간절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순위에서 이제 한 기자님이 나오면 저와 같이 조기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그냥 저희 기사에 대해서 하나만 간략하게 좀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뭘요? 지금 남아있는 이 기사가 오늘 딱 맞는 1위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입니다. 3위 공개. 잘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츠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인근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오는 사람 몇 명이야?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자, 오늘은 전 세계 스릴러 팬들을 매혹시킬 실화 사건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항해, 아내에게 가는 길. 그날의 진실을 파헤친다. 1986년 김포 국제공원. 자,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전 기자의 첫 번째 1위 특종 후보 공개합니다. 2016년 3월 조업에 나선 필리핀 어부 크리스토 에스카르테는 돛이 부러져 있는 수상한 요트를 발견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는데요. 놀랍게도 배 안에선 미라 상태로 변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오, 정말 진짜 백골이 됐어. 기이하게도 책상에 엎드린 채 그대로 굳어버린 남성의 시신. 대체 그는 누구이며 어떤 사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걸까요? 경찰의 확인 결과 죽은 남성은 59살의 독일인 만프레드 프리츠 바이오라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부검 이후에 밝혀진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지 고작 7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요. 건조한 바닷바람, 뜨거운 온도, 그리고 소금기가 섞인 공기가 그를 단 7일 만에 완벽한 미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는 왜 혼자서 이 험한 바다에 나서게 된 걸까요? 만프레드는 아내인 클라우디아와 함께 요트를 타고 전 세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깝게도 2010년엔 아내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아내와 헤어진 뒤에도 쓸쓸히 혼자 항해를 계속했던 만프레드. 그리고 2009년 그는 결국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미라게 된 남자 곁에 남겨진 마지막 메모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같은 길을 함께 걸었다. 그런데 어떤 힘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당신은 떠났다. 마치 사망한 아내의 죽음을 아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거죠. 죽는 순간까지 아내를 추억했던 항해사 만프레드. 대체 그는 아내와 헤어진 7년간 어디를 그토록 헤매고 있었을까요? 미라가 된 항해사 남편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사건 19 스릴러 편. 전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33년 전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관문 역할을 해온 김포 국제공항입니다. 1986년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당시 공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오가는 승객들로 분주했던 공항 청사. 그런데 국제선 5번 출입구와 6번 출입구 사이에 있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일가족 4명과 당시 공항관리공단 직원 1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을 수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폭발은 수류탄 무려 7개와 맞먹는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 자, 그런데요, 당시 사고를 두고 경찰은 물론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까지 합세해 수사를 했지만요.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지만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이라 단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잊혀져 가던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을 집요하게 쫓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이니치 신문사 무라타 노부이코 기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23년이 지난 2009년 3월 자신이 쫓은 진실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사건의 배후 조종자는 고 김일성과 김정일. 범행을 지휘한 것은 무슬림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로요. 청부 테러리스트로 악명 높은 아부 니달이
북한과 손을 잡고 김포공항 폭탄 테러를 벌였다는 사실을 동독 정부기관 슈타지의 비밀 기록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김포공항에 잠입해 테러를 벌인 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동 수사가 너무나 미흡했고요. 그날의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가려졌습니다. 그날 김포국제공항 테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오늘 프리한 데스크 김형호 영화시장 분석가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형호 분석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네, 김영호 영화 분석가님, 네, 오늘의 기사 총평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소재를 재조명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하나 흥미로운 소재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결, 저 정 기자의 단독 1위 대결이었습니다. 1위 기사, 뭡니까? 1위는 (1위는) 1986년 국제 김포공항입니다. 예.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을 재조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사건이 미디어였기 때문에 그만큼 무자비한 테러, 무력한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적 상상력을 더하면 위넨 같은 블록버스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영호 분석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아니 가만 있어봐. 왕삼별 되는 건가요? 예!